안녕하세요. 임수연의 미디어랩의 임수연 미디어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극장가와 OTT, TV 통틀어서 가장 화제작이 아닐까 싶은 작품이죠. 참교육 이야기를 좀 늦었지만 들고 왔습니다. 참교육은 언론과 평론가들 대상으로 3회까지 미리 스크리닝을 했었어요. 릴리즈되는 금요일이 있는 주에 월요일에 시사를 하고 불안 시사회 외에도 배우와 감독에게 작품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좀 완전 오피셜한 자리는 아닌데 좀 그 경계에 있는 그런 프레스 행사도 따로 하고 그랬었거든요. 사실 OTT 시리즈물은 온라인 스크리닝만 진행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참교육은 좀 간만에 프레스 대상 행사를 좀 힘줘서 한 편이었거든요. 또 제가 예전 영상에서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작품 풀리기 전에 잘 나왔다더라 어떻다더라 하고 웬만하면 소문이 돈다고. 참교육은 작품이 풀리기 몇 주 전에 업계에서 막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이게 올해 넷플릭스 한국 시리즈 중에서 손꼽을 정도로 대중적으로 잘 나왔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참교육 원작을 보지 않았지만 좀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는 대충 아니까 제가 갖고 있던 인상이 시민단체에서 드라마 제작 반대한다고 시위하고 김남길 씨 캐스팅 제안 고소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다른 분들처럼. 근데 드라마가 잘 나왔다니까? 참교육이요? 하고 반응했었거든요. 또 간만에 프레스 대상 행사로 공들여서 하는 것 같아서 사전 스크리닝을 갈까 말까 막판까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주에 다른 일정들이 너무 바빠서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좀 전에 듣자 하니 현장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더라고요. 물론 불편하게 보신 분들도 있었고 나중에 리뷰에서 그런 점을 지적하신 분들이 있었지만 시사회에서는 너무 앞부분만 보여줘서 뒷부분까지 봐야 할 것 같아요 하는 기자들도 있었대요. 그리고 넷플릭스에 풀린 후에 선발대로 드라마를 본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 참교육 재밌게 봤다는 얘기가 좀 종종 들려와서 그래? 하는 궁금증을 안고 저는 좀 시간이 지나서 본편을 보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몰입감이 상당하더라고요. 제가 저녁 때 보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점심 먹기 전에 10부작 정주행을 끝낸 걸 보면 몰입감이 대단했던 거죠. 하지만 좀 뒤에 말하게 될 이유 때문에 뇌에 상당히 힘을 주고 봐야 하는 아무 생각 없이 보라고 들었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못 보겠던데요. 계속 뇌에 힘을 주게 되던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좋아할 수 있는 드라마는 절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하고 그리고 작품을 볼 때 이런 점도 좀 같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하고 좀 격려할 수 있는 렌즈를 제안하는 게 아마 오늘 영상도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참교육이 어떤 작품인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참교육은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입니다. 기본 설정은 이렇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 붕괴, 학폭, 각종 비리와 부조리가 반복되면서 기존 시스템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죠. 이성민 씨가 연기하는 교육부 장관 최강석은 무너진 학교 질서를 회복한다는 명분 아래 제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직접 개입하는 교육부 산하특별조직 교권보호국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최강석의 예비 사위였던 특전사 출신 김미호 씨가 연기하는 나화진이 교권보호국 소속 감독관으로 투입돼서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문제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하는데요. 다시 말해 참교육을 하게 됩니다. 진기주 씨가 연기하는 나화진의 특전사 후배 이만림은 몸으로 하는 현장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또 표지훈 씨가 연기하는 봉근대는 교권보호국 사무관으로 함께하면서 데이터 분석하고 해킹하고 이런 식으로 머리를 쓰는 브레인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네 사람이 팀을 이뤄서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미드의 많은 구성이죠. 한 에피소드에서 한 사건이 완결되는 구성을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피소드마다 학교도 사건도 중심 인물도 바뀝니다. 아주 러프하게 이 작품의 계보를 그려보자면 좀 현실을 연상시키는 심각한 범죄 사건이 있고 기존의 공권력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사적 제재가 들어가고 거기서 관객에게 카타르시스를 주게끔 설정한 모범 택시나 비질란테의 계보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참교육의 주인공은 공무원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좀 범죄도시나 베테랑 1편과 묶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거론한 작품들과 참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참교육은 학교 배경이고 가해자나 응징의 대상이 학생들이 되고 그리고 폭력도 불사한 주체가 교육부, 선생님이라는 데 있는데요.
막 신나게 두들겨 패도 죄책감이 덜 드는 재벌 3세나 조폭이 아니고 학생 인권 조례와 체벌 금지 같은 규정의 당사자들이죠. 사실 참교육 제작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막 우려를 표하고 시위하고 그랬었던 배경은 원작 웹툰의 논란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뭐 인종차별, 여성 혐오 이런 것 때문만은 아니었고요. 체벌 문제가 심각하니까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체벌이 금지가 됐는데 이제는 역으로 교권이 무너졌다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원작 웹툰의 설정은 그 교사들의 인권 문제를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체벌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너무 위험한 설정이 아니냐, 이게 사실은 비판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뭐 원작에서 말이 많이 나왔었던 인종차별, 뭐 페미니스트 교사에 관한 뭐 이런 이야기가 드라마에서 아예 빠진 것을 두고 영리하게 각색을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좀 특전사 출신의 교권보호구 감독관이라는 설정이 남아있는 한 좀 아직 태생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판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 힘을 주고 본 거고요.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반박 논리가 존재합니다. 이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건 사회 고발과 어떤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고 교권보호국은 그 액션물로서 판타지적인 설정이지 체벌을 옹호하는 게 아니다. 이건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있죠. 아마 홍중천 감독님이 체벌은 엔터테이닝하게 들어간 재미 요소라고 인터뷰하신 게 아마 그런 의미였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제작진이 체벌과 폭력을 미화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는 말이 진심일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 의도가 잘 구현이 되었느냐, 시청자들에게 그 만든 사람들의 의도가 잘 가닿았느냐, 이제 작품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문제일 텐데요. 원래 사적 제재를 다루거나 뭐 범죄도시 같은 류의 영화들이 결국 폭력을 미화한다는 비판을 원래 많이 받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역사를 좀 구구절절 굳이 읊지 않아도 너무 당연하게 있어 왔던 거예요. 심지어 쿠엔틴 타란티노 같은 그런 거장님들도 비판을 받으니까요. 근데 그 비판에 정면 승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작품 스스로 좀 액션 장르물의 폭력이 가진 딜레마에 대한 고민,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걸 안 좋아해요.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제가 그걸 베테랑 2에 대한 반응을 보고 느꼈습니다. 베테랑 1편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던 서두철이 그 역으로 조태원대 신나게 얻어터짐으로써 증거를 확보하고 악을 응징했었잖아요. 근데 2편에 들어가서는 좀 폭력에 대한 서두철의 성찰과 창작자의 고민이 좀 한층 더 들어가는데, 서두철이 이런 고민을 하는 걸 관객들이 별로 안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참교육이 우리는 체벌을 옹호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좀 작품을 통해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다면 그런 고민이 녹아 들어간 직접적인 에피소드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드라마가 나오면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드라마 산으로 간다고 했겠죠. 참교육을 그 기획개발하는 과정에서 고민했을 때 수많은 선택지 중에 이런 길도 있었을 텐데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이유로 아마 선택되지 않았을 것이고, 전 그 대중 드라마를 하는 사람들이 할 법한 선택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제작진의 그 진정성은 구구절절 설명하기보다는 좀 시청자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현실은 현실, 판타지는 판타지, 교권보호기기 물리적으로 하는 응징은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해소시켜주는 장치로 형성화된 것임을 좀 이해시키고, 이 드라마에 담긴 사회 문제에 좀 더 집중하고 공론장을 열어야 한다, 그런 방향이 되겠죠. 그럼 이런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었는가를 짚어봐야 되는데요. 어젠가 제가 뉴스에서 더불어민주당 산하에 있는 어떤 민주연구원이 교권보호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그런 제안을 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만약에 드라마의 화제성 때문에 이런 논의에 좀 더 박차를 갈 수 있다면 그건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그게 제대로 된 시스템이어야 하겠지만요. 저는 와이파이 셔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참교육을 보고 처음 알았고, 물리적인 폭력의 증거 없이 벌어지는 따돌림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요즘 10대들 사이에 도박,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그걸 처음으로 알게 됐고 경각심을 갖게 됐다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이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겠죠. 역으로 이건 이 드라마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안 좋은 방향일 텐데요. 참교육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 비판하는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근현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삼청교육대인데요. 특히 UK 촉법소년들 그 교도소 체험시키는 풍경이 너무 삼청교육대를 연상시킨다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언급되는 건 진짜 너무 끔찍한 거거든요. 저는 체벌이 있던 시대의 학창시절을 보냈고 진짜 많이 맞았어요. 엎드려 뻗쳐서 엉덩이 맞고 자로 발바닥 맞고 허벅지 맞고, 이유는 학교 지각해서 야자 시간에 잔다고 숙제 안 했다고 그런 이유들이었고요. 이제 초등학교 때 제일 심하게 당한 것 같은데
2학년 때 진짜 또라이 같은 교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 애들을 모두 일렬로 서게 해서 뭐 피자, 햄버거, 치킨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요. 근데 그게 막 각각 손바닥 맞기, 싸대기 이런 거에 대응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반 아이들을 아무 이유 없이 겨우 초등학교 2학년인데 막 그렇게 패던 교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 6학년 때였나? 자로 싸대기를 맞았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그런 몰상식한 교사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했던 말이 너네 삼천교육대 끌려가고 싶냐? 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들었을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그게 모래시계에 나온 거라는 걸 나중에 알았죠. 삼천교육대는 그 국가가 질서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사람들을 막 강제로 끌고 가서 막 폭력적으로 통제했던 그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인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단어를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아마 만드신 분들은 삼천교육대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정말 정말 원치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특전사 출신의 그 교권보호구 감독관이라는 설정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좀 태생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판들, 심지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삼천교육대를 이렇게 언급하는 끔찍한 시선이나 또 어떤 의심 어린 시선들에 반박을 하고 교권 하락의 현실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의도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보다 에피소드들이 훨씬 쫀쫀하게 만들어졌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게 에피소드마다 좀 사건이 완결이 되어야 하는 구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입장과 층위가 얽혀있는 문제들이 좀 뎁스 있게 다뤄지지 못하고 좀 절대 악인의 문제, 그리고 그 사람을 응징하면서 끝나는 시길 때가 많거든요. 이를테면 8회 그 서울의대 준비생 나온 에피소드 있잖아요. 제가 서울대 20명씩 보내고 교육열 뜨겁기로 유명한 고등학교로 나왔으니까 이건 당사자성 발언입니다. 서울대 의대 가려면 중1 때 고1 수학 떼는 걸로 늦었다, 뭐 고등 수학 다 선수학습 진작 했어야 했다, 뭐 지방 1등은 강남에서 하위권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왜 뭐라는 거야 싶었거든요. 아마 강남 키즈들도 들으면서 뭔 소리야, 그건 아니야 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왜 3시간만 자게 해요?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깨어있는 동안에 그 최고의 효율로 공부하는 게 좀 고수에 가까운 걸 텐데. 여튼 이런 교육열을 다루는 드라마들이 강남식 교육에 대해 어떤 과장 섞인 묘사를 하는 걸 좀 사회 비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늘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 정승재 선생님의 훌륭한 강의, 막 1타 강사의 뛰어난 설명, 이런 것들 사실 교과서에 다 있어요. 한국 최고의 교육 전문가들이 뺑쳐서 만드는 게 교과서거든요. 사람들이 교과서를 열심히 안 읽어서 그렇지 교과서 위주 학습이라는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선수학습해야만 뭐 서울대 간다? 제가 아닌 사례 100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교육을 해야만, 선수학습을 해야만 대학을 잘 갈 수 있다는 그런 환상을 만들어 놓는 이 사회 분위기에 있는 거고, 그래서 공교육이 무너지고 다들 인강에 의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데는 좀 교육 문제를 비판한다치고 강남식 교육을 되게 절대적인 치트키로 과장해서 표현하는 미디어도 한몫했다고 되게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진짜 지금의 이 교육 문제를 제대로 건드리고 싶었다면 사교육의 마케팅이라는 좀 구조적인 문제를 좀 더 정면으로 직시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좀 한 명의 과도한 욕망을 가진 부모와 불법 약물이라는 좀 비교적 명확한 악으로 환원해 버린 감이 더 컸죠. 물론 ADHD 치료제 오남용은 실제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치동 특별반 에피소드가 보여주는 세계에서 좀 한정된 러닝타임에서 좀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더 근본적인 질문은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많은 부모들이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는지, 왜 빡빡한 현평에도 무리하게 만드는지 하는, 다시 말해서 개인의 일탈 이전에 좀 구조의 문제가 존재하죠. 그런데 이 참교육이란 드라마는 그 구조를 좀 깊게 파고들기보다는 비교적 처벌하기 쉬운 악인을 세우고 응징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통쾌할 수 있지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건가? 라는 그런 찝찝한 질문도 남게 되죠. 사실 이건 8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참교육의 많은 에피소드들이 좀 복잡한 사회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지만 좀 선악 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하고 좀 결론에서는 특정 개인의 악행, 뭐 응징 이렇게 수렴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품이 좀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정작 현실을 만들어내는 구조 자체는 건드리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이를테면 3회. 이런 허위 미투는 뭐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건 맞는데 사실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누명을 쓰고 그게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비극이 벌어진다면 그 원인은 어떤 사람의 악이 섞인 진술이 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힘을 얻는 시스템에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례를 보고 많이 떠올린다고들 하는 실제 사건에서도 교육청에 무리한 진상조사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지적하고 고쳐지게 해야 그 다음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떤 악인 때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 비극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 문제를 선악 구도가 명확한 구도로 세팅을 하다 보니까 교생 선생님과 학생들이 가슴 크기로 기싸움을 하는 그런 묘사가 러닝타임을 잡아먹는데,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 빌런 묘사를 위해서 막 좀 무리수를 두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실성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실제 여학생들은 저러지 않아요. 가슴 크기로 기싸움을 한다는 건 너희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림이야. 그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당사자성 발언인데요. 여학생들은 예쁜 교생 선생님을 절대 질투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좋아하지. 마지막 날에 막 반에다 편지 써주고 울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필 참교육에서 가장 좀 말이 많은 가짜 미투 에피소드로 이어져서 반응이 더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물론 가짜 미투도 중요한 사건이 맞죠. 근데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논의를 좀 충분히 거치고 가짜 미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학교에서 벌어지는 대표적인 문제를 추론해서 한 10개 에피소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대표로 뽑힌 게 가짜 미투인 거잖아요. 저만 해도 제 목에서 벌어진 사건 중에 졸업한 지 한참 된 저의 귀에도 들렸던 뉴스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 전교 1등 하던 학생이 자살했다. 다른 하나는 그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일삼던 게 발각이 된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진상조사를 해야 하는데 뭐 수능 볼 때까지는 그걸 열지 말아달라고 했다. 공부에 방해되니까.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였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학교에서는 성희롱 문제가 좀 심각한 걸로 아는데, 그건 스킵하고 갑자기 10가지 대표 사례로 가짜 미투 하고 의아해하는 시선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제작진이 좀 더 고민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고요. 보다 좀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렸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반대로 좀 좋게 본 연결도 하나 있었는데요. 그 4회를 보면 결국 그 3회 빌런을 탄생시킨 게 4회 빌런인 선생님이잖아요. 어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되게 인상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는 그 마지막 연출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편에서 더 키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가장 호평하는 회차는 5회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가장 인상적으로 봤고요. 아니 그 우진이 엄마 역할을 하신 배우분은 그 진상 학부모 민원 문제로 고발하고 공론장에 다시 올리겠다 어떤 사명감을 갖고 연기하셨나. 어쩜 그렇게 연기를 잘하시나요? 와 진짜 연기 살벌하더라고요. 근데 왜 5회 반응이 제일 좋을까?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진상 학부모 민원, 이거는 우리가 최근에 계속 뉴스를 통해 봤던 얘기잖아요. 최근에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좀 어떤 간담회 자리에서 체험학습을 못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발언하시는 모습이 유튜브에서 엄청 화제가 됐었죠. 최근에 계속 이슈화가 됐었던 문제고, 또 우진 엄마 배우분의 연기가 정말 살벌했고, 무엇보다 미성년자를 물리적인 폭력으로 응징하는 전개가 아니었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사라지니까 시청자가 훨씬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좋은 에피소드였다고 회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좀 결국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시즌제가 된다면 제작진이 생각해 봐야 할 점이고 가져가야 할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9회, 10회쯤 가서 이 작품이 하고 싶었던 지향점을 보여주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참교육의 최종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조규철을 둘러싼 마약 사건이 확대되면서 좀 이전 회차에서 나왔던 교사들이 좀 각자 움직이고, 심지어 이후에 그 MZ 조폭 학교에서 나온 애들도 도움을 주고 뭐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연대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물론 여전히 좀 장르물의 문법 안에 있지만 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의 주먹보다는 좀 어른들의 책임감과 연대, 이런 게 좀 더 전면에 놓이고, 우리가 비호감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의 아주 살짝이지만 다른 면도 입체적으로 보여주면서 나름의 희망을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현실 학교는 영웅 한 명이 나타나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좀 이런 연대가 필요하다는 말을 궁극적으로 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구조적인 문제를 좀 개별 악당의 문제로 압축하던 그간의 전개 방식이 덕분에 몰입감은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현실의 복잡한 맥락들이 희생되는 순간들이 있다 보니까 드라마가 담아내고자 했었던 그 지향점이 잘 살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흥행이 좀 글로벌하게 잘 됐으니까 높은 확률로 시즌2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단순히 더 강한 빌런, 뭐 자극적인 사건, 뭐 더 통쾌한 응징 이런 걸 보여주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학교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문제를 좀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 상상력을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보다
서로 다른 입장의 사람들이 막 충돌하고 막 설득하고 실패하고 막 다시 시도하는 그런 과정을 드라마로 만드는 게 훨씬 어렵죠. 자칫 재미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원작 웹툰의 논란을 진짜 걷어내고 좋은 의도로 만들고자 했다면 저는 결국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학교 현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현상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좀 경각심을 안겨주는 성취가 시즌 1에서 있었다면 이제 흥행도 잘 됐고 아마 시즌 2는 제작비도 더 높여서 좋은 조건으로 만들 수 있을 거니까 다음 시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까지도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얘기는 진짜 하고 싶었어요. 그 참교육에 대해서 올라오는 어떤 글들을 보면 좀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프로 불편러들 드라마 나오기 전에 불면단뚱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드라마 잘 됐네, 뭐 해외에서도 잘 됐네, 뭐 캐스팅으로 난리치더니 어쩌냐 막 하는 거야말로 이건 커뮤니티에서 부정적 의미에서 쓰는 그 워딩의 의미로 이거야말로 참교육 감성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향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은 이 드라마가 윤리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옹호하고 싶은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참교육 감성에서 멀어지셔야 하는데 왜 참교육 감성으로 테러를 하실까? 이 작품에 애정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역으로 저는 뭐가 됐든 뭐 어떤 작품을 봤다, 재밌게 봤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막 어떤 죄를 저지른 것처럼 막 데스노트에 이름 올리듯이 구는 것도 참교육 감성인 것 같거든요. 평소에 내 힘주고 콘텐츠 보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감성이죠. 뭐 오타쿠들이야 작품 하나하나를 막 생각 깊게 하면서 보고 또 보고 분석하고 막 떡밥 찾아보고 그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그냥 참교육 보고 헐 김우열 존멋 연기 존잘 우회 학부모 완전 현실 고증 대박 재밌었다 하고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작품을 재밌게 봤다고 말한다고 그 사람을 거른다 뭐 이런 거는 뭐 농담으로면 몰라도 진담으로만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입체적이고 영화나 드라마를 대하는 태도도 먹을까 오타쿠는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해야 할 현상도 있죠. 제가 앞에 삼천교육 때 얘기했잖아요. 뭐 드라마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교권 보호국이 만들어져야 된다. 역시 체벌해야 애새끼들이 말을 듣는다고 만약 많은 사람들이 반응한다면 저는 그건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만약에 참교육을 보고 역시 삼천교육 때처럼 해야 돼 라는 게 주된 감상인 사람이 제 주변에 있다면 솔직히 저랑 가치관 차이가 너무너무 크다고 느끼고 좀 멀어질 것 같거든요. 요지는 참교육이 지금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면 지금 한국 사회를 넘어서 그 국제적으로 어떤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다 지금의 어떤 시대 정신을 보여준다고 단칼에 잘라서 말할 만한 똑같은 감정 아닌 것 같아요. 뭐 교권 하락에 대한 분노와 경각심일 수도 있고 학생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좀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뭐 팍팍한 삶이 좀 힘들어서 사이다물을 좋아하는 심리일 수도 있고 요즘 것들 이래서 안 돼 하는 그런 어르신의 시선일 수도 있고 뭐 삼천교육 때 운운한 사람들 좀 위험한 거겠죠.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이 나뉘고 있다면 그리고 만약 이 드라마를 봤다면 참교육을 보고 아주 솔직한 나의 감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게 나의 가치관과 욕망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각자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감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커뮤니티 같은데 제 감상 퍼가실 거면 제 얼굴 캡처 말고 밑에 자막만 떼서 해주세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영화와 드라마를 포함한 콘텐츠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